데이터 분석 입문 4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 그 결합 확률, 주변 확률, 또 조건부 확률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것에 이어서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이후 여러 가지 통계 분석 모델링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독립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분석 모형을 전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그 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독립은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대가 있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합니다. 기념을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죠.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B가 일어나는 거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그럴 때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보세요. 사건 B는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보세요. 그럴 때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일어났다는 조건이 두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일어날 확률 2분의 1에 영향을 전혀 안 주죠. 앞면이 일어났건 뒷면이 일어났건 역시 두 번째 던질 때 동전을 던질 때 뒷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현해 보면요. 두 개의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건 거기 보면 P 가로 열고 B 작대기 A 가로 닫고 A가 조건이잖아요. A가 일어난 것에 B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확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A 조건이라는 걸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 B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영향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우리가 앞서 1교시에서 이야기를 했던 P, A와 B의 결합 확률은 PA, 주변 확률 곱하기 P, B 막대기 A잖아요. 그 A가 같습니다. 쌍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B일 때는 P, B면은 P 가로 열고 A 막대기 B. 그러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B와 주변 확률 B가 이제 같은 B라는 기호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봤습니다. 이럴 때 P, 그 식의 두 번째에 있는 PA, 그러니까 PB 짝대기 A 조건 B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A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B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에 있는 PB 곱하기 PA 조건 A 막대기 B에서 B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A가 일어나는 확률. 그럼 그 PA가 되잖아요. 그래서 PA 곱하기 P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하면 A와 B의 결합 확률이 각각 확률 PA 곱하기 PB의 곱으로 표현되면 이러면 우리가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으로서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베이스 정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고등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뭐 수학 시간에 들어봤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과 관련돼서 베이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프로야구 올해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요. 한화 구단이 작년에 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2020년도 한화의 우승 확률을 10분의 1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한화 구단에서 우리도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유현진도 스카우트 해오고요. 추신수도 데려오고요. 김광현, 지금 미국 나가 있는 김광현도 데려오고요. 이렇게 국내에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스카우트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의 우승 확률은 10분의 1보다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카우트가 있기 전을 사전이라고 해요. 사전에
하나가 우승할 확률 10분의 1.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추가적인 조건, 정보, 즉 유명한 여러 선수들을 스카우트 해왔다는 조건 하에 하나의 우승 확률. 이것이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확률, 그래서 사후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B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스카우트 해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진 하에 AK, 즉 하나의 우승 확률은 그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되고 1학년 때 자세하게 이 식을 유도를 해서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지금 동영상 과정에 이 식을 유도해 줄 수는 없고요. 오프라인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거 오타네요. 여기서 해서 P, AK는 AK, 즉 어떤 사건이 있기 전의 확률, AK는 사전 확률이고요. 사전. B는 추가적인 정보고요. 그 다음에 PAK 막대기 B 가로 닫고 그 위에 나와 있는 식 좌측입니다. 그것이 사후 확률입니다.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K 하나가 우승할 확률, 이것이 사후 확률이 되는 거죠. 그 기호 표시를 여러분들 고쳐놓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네 번째 쪽입니다. 이것을 그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등교합니다. 등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60%, 즉 P 가로 열고 버스 가로 닫고가 0.6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40%예요. P 가로 열고 지하철 가로 닫고 이꼬르 0.4 이런 겁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버스를 타고 버스를 들고선 지하철로 들어가서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그 두 가지는 배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버스로 등교하는 경우 교통이 막혀서 30% 정도가 지각한대요. 지하철을 이용하면 10%가 지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호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P 가로 열고 지각, 작대기, 버스 가로 닫고, 즉 버스를 이용했다는 조건 하에 지각은 0.3이고요. P 가로 열고 지각을 했는데 작대기 지하철 가로 닫고는 0.1인 거죠. 즉 지하철을 이용했다는 조건 하에 지각을 하게 될 확률은 0.1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느 날 한 학생이 지각을 했대요. 여기서 지각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앞에 기호로 보면 B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학생이 버스로 등교했을 확률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통 버스를 그냥 이용할 확률은 0.6인데 버스가 지하철보다 지각을 할 가능성이 3배나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했다면 버스로 등교했을 확률은 0.6보다 커질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거기 보면은 풀이를 보면요. P 가로 열고 버스 작대기 지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각했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진 하에 버스를 타고 왔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거잖아요. 바로 P 가로 열고 버스 막대기 지각 가로 닫고 이것이 사후 확률이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P 버스 이런 일이 있기 전 P 버스 0.60이 사전 확률이 되는 거죠. P 지하철 0.40 이것도 사전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표현되죠. P 지각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죠. P 지각분의 P 지각 교집합 버스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는 그러면 분모는 뭐냐면 P 지각이잖아요. P 지각이라는 건 P 지각은 P 지각 교집합 버스 가로 닫고 더하기 P 지각 교집합 지하철 가로 닫고 이런 거죠. 즉 지각은 버스를 타고 와서 지각을 했든지 지하철을 타고 와서 지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결합 확률을 P 지각 교집합 버스를 P 지각 짝대기 버스 가로 닫고 P 버스 이렇게 결합 확률은 조건 확률 곱하기 주변 확률 곱으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플러스 P 지각 짝대기 지하철 가로 닫고 P 지하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에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P 버스 교집합 지각이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 버스를 타고 와서 지각을 했다는 것 0.30, P 버스를 타고 올 확률 0.60 더하기 지하철을 타고 와서 지각한 거 0.10 곱하기 P 지하철 타고 온 거 0.40 분의
위하고 같죠. 0.30 곱하기 0.60을 하면 0.81. 이것이 바로 사후 확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때 사후의 확률을 구하는 것. 이것은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분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여기 명분을 여러분들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분포 그러면 앞서 제가 얘기도 했지만 인구 분포 그럼 인구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성적 분포 그러면 수학 능력의 성적 분포 그러면 수학 능력 본 시험 본 학생들이 성적이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 소득 분포 마찬가지입니다. 분포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분포를 하는 것이 추측 통계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예를 들어 놨는데요. 3학년 일반 5명이라고 가정하고 성적이 94, 95, 95, 97, 99라고 합니다. 2반은 45, 62, 75, 81, 95라고 해보세요. 일반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좋네요. 2반 학생들보다. 성적이 이렇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 거. 이럴 때 3학년 일반 학생 한 명을 이렇게 내가 뽑았을 때 95점 이상일 가능성, 확실성은 얼마냐면 95점 이상이 4개 있으니까 5분의 4가 되죠. 2반인 경우는 5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자료에 대해서 성적이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정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3학년 일반 학생이 성적이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면 3학년 일반 학생을 임의로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몇 점 이상일 이런 걸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떠한 추측, 짐작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추정과 검정을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통계적 추정과 검정,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분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포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통계적 추론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줄에 정확히 표현했어요.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전체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은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집단의 모습을 추정하고 검증하는 통계적 추론을 하잖아요. 그렇게 바로 그런 근간이 되는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알아야 통계적 추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확률 분포라는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또는 복습을 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먼저 보세요.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이 있습니다.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하면은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표본 공간 S는 HHH, 앞면이 3번 다 나온 경우부터 맨 끝에 TTT, 뒷면만 모두 나온 8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원소가 있는데요.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 다시 확률 변수 X를 뭐라고요?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 이러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0,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1,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 2,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 3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라고 이렇게 숫자, 실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확률 변수 X에 대응되는 새로운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표본 공간을 S-라고 앞에와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한다면 그거는 0, 1, 2, 3 이렇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표본 공간은 8가지였는데 4가지로 확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기호가 아니라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훨씬 다루기가 편해져 있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본 공간의 모든 결과 앞서 8가지를 새로운 표본 공간인 실수죠. 수직선상의 수치값 0, 1, 2, 3으로 바뀌었죠. 그거로 대응시켜주는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함수 그것을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확률 분포는 어떤가 하는 걸 또 좀 보도록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 번째부터 한번 보세요.
동전 던지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HHH부터 TTT까지 8가지이다. 각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모두 이제 8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면이 나타날 횟수, 이걸 확률 변수 X로 하면 X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0부터 해서 앞면이 3번 다 나오는 3까지 4가지가 됐잖아요. 각 값이 발생하게 될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X가 0인 경우는 전체 8가지 중에 TTT 한 가지죠. 앞면이 한 변인 경우, X가 1인 경우는 HTT, THT, TTH 앞이 3가지가 있습니다. X가 2인 경우는 HHT, HTH, THH 3가지가 있어요. X가 3인 경우는 전부 앞면만 나온 거죠. HHH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각각 대응한 확률이 얼마가 돼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되죠.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능한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렇죠? 맨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로축에 보면 확률 변수 X가 있죠. X가 앞면이라는 횟수가 0, 1, 2, 3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세로는 대응되는 확률이 나와 있어요. 0일 때 8가지 중에 한 가지 8분의 1, 1인 경우는 8분의 3, 2인 경우는 8분의 3, 3인 경우는 8분의 1. 이렇게 확률 변수 X와 대응되는 확률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로 가보면요. 슬라이드 7쪽.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 0, 1, 2, 3과 그러한 값들을 취하게 될 가능성 8분의 1, 8분의 3, 8분의 8분의 1을 대응시켜서 표로 나타낸 것. 이게 이제 확률 분포, 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뒷페이지로 가볼게요. 8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쪽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 0, 1, 2, 3. 여긴 반드시 실수값이어야 됩니다. 문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숫자와 대응시켜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가. 그러한 값들을 취할 가능성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을 대응시켜서 표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한 예를 갖다가 확률 분포표 보면 첫 번째 가로에 X 확률 변수가 나와 있고요. 대응되는 실수값이 0, 1, 2, 3이죠. 그 아래 P 가로 열고 대문자 X는 스몰 x. 스몰 x는 이제 0이나 1이나 2나 3을 말하는 겁니다. 대응되는 확률을 표로 나타내고 그 합이 1로 돼 있어요. 이렇게 확률 변수 X와 대응되는 확률을 표로 나타낸 것. 이게 확률 분포 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확률 변수가 도입이 되면요. 여러분들 기대값 같은 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사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복권은요. 팔린 금액의 절반 50%를 상금으로 줍니다. 그 절반 중에 1등한테 60%를 몰아주는 게 로또 복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한번 예를 한번 보세요. 동전 2번 던지는 게임이에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면 5,000원 준대요. 앞면이 한 번 나오면 1,000원을 받는데요. 2번 나오면 2,000원을 받는데요. 그때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했어요? 받는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받는 금액. 그럼 받는 금액 X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쥐면은 마이너스 5,000이고요. 받는 건 1,000원 받을 때도 있고 2,000원 받을 때도 있죠. 대응되는 확률을 보세요. 앞면이 0번 나온다는 건 둘 다 뒷면 나오는 거죠. 동전 던져 둘 다 뒷면 나오는 건 4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대응된 확률이. 앞면이 한 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앞면, 뒷면, 뒷면, 앞면 2가지가 있죠. 전체 4가지 중에. 그래서 4분의 2입니다. 대응된 확률이. 상금은 1,000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앞면이 2번 다 나온다는 건 HH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4분의 1입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 2,000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X가 2,0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확률 변수에다 대응된 확률을 곱해서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5,00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000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2,000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확률 변수에다 대응된 확률을 곱해서 더해라. 이게 이제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0원. 그러니까 이 게임은 할 때마다 한 게임마다 평균 기대적으로 250원씩 잃는 게임인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균은 30점, 30점, 40점, 50점, 50점 이렇게 시험을 봤다고 해보세요. 5명이.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40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적으로 계산한 그냥 평균이었어요. 근데 30 확률 변수가 취득한 점수라고 해보세요. 그럼 x가 30, 40, 50 세 가지 있잖아요. 30인 게 5명 중에 2명이니까 5분의 2 대응되는 확률이. 그 다음에 40이 1명이니까 5분의 1, 50이 2명이니까 5분의 2. 확률 합이 1이죠. 그래서 30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40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0 곱하기 5분의 2 해도 앞서 아까 계산한 거와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값은 확률 변수 x가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 확률을 생각한 거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서 계산한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평균이 전부 이렇게 가중치가 다르죠. 아까 앞서도 마이너스 5천은 4분의 1이고 1000은 4분의 2고요. 2000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확률이 가중값으로 사용돼서 평균이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똑같은 게임을 y는 3x래요. 그러니까 x 상금 받는 거에 3배를 한 걸 y래요. 그럼 거의 마이너스 15,000원, 3,600원으로 바뀌잖아요. 대응되는 확률은 같습니다. 그 기대값도 확률 변수와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750원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항상 기대값은 이런 겁니다. 확률 변수에다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해라. 그래서 슬라이드 10쪽의 맨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값에서 평균을 뺀 걸 뭐라 그랬죠? 편차라 그랬죠. 편차를 더하면 0이 돼서 편차를 제곱해서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눠준 걸 뭐라고 했어요? 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 확률변수 x에서 마이너스 평균,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ariance 가로 열고 x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기대값, 이거는 확률변수 x에 대한 분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흩어진 척도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계산해 놓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00, 1,000, 2,000이니까 먼저 기대값은 확률변수 곱하기 대응된 확률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50이죠. 분산은 뭐예요? 자기값 x 마이너스 5,000 빼기 기대값 마이너스 250 가로 닫고 제곱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했고요. 더하기 자기값 1,000 빼기 마이너스 250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편차제곱해서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 4분의 1을 했죠. 더하기 2000 마이너스 250 평균을 빼서 편차를 제곱해서 대응되는 확률 곱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7687500이라고 하는 분산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기대값인데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 분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